우리는 지금부터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이란 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서 원하는 걸 이뤄내는 행위죠. 그렇다면 컴퓨터의 언어를 알아야 할 겁니다. 컴퓨터는 기계라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사용하는 언어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계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기계에다가 우리 언어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적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로 나뉘는데 오늘 저희는 대표적인 절차적 언어인 C 언어를 배워볼 겁니다. 이제 컴퓨터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컴퓨터에게 숫자로 말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죠.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해야 편할지를 생각해보니 정수를 쓸 때는 정수가 편하고 소수점 이하가 필요할 때는 실수가 편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자료형은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인트와 플롯만 이야기할 겁니다. 인트는 정수형, 플롯은 부동 소수점형이라고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는 자료형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식별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세미콜론은 컴퓨터 문장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형과 이름만 있으면 정작 중요한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줄 겁니다. 이 작업을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쓰는 기호를 대입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같은 부호는 양쪽의 값이 같음을 의미하지만 코딩에서의 대입연산자는 좌변의 값을 우변의 값으로 교체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이외의 연산자는 이런 게 있는데 뒤에서 쓸 거니까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를 선언했다면 이 변수를 가지고 뭔가 값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갈 값, 변화 과정, 나오는 값 말이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 변수, 함수 내용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의 반환형은 나오는 값의 규격이고 매개 변수는 들어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해놓은 함수는 함수 이름 매개 변수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를 다 만들어서 쓰게 되면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쓸 겁니다. 이것을 저장해 놓은 공간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처리기를 통해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호출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그게 샵-include stdio.h입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서 stdio입니다. 샵-include가 전처리기, stdio가 라이브러리, stdio.h는 stdio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인 것이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한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 우리가 직접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가 두 종류 있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 그것입니다. 조건문은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if 조건 1 내용, else if 조건 1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조건 2 내용, else 모든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인다면 if 조건 1 내용만 쓰면 되죠. 케이스 스위치문 역시 조건문인데 이건 말 그대로 조건의 케이스를 따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씁니다. 제어식의 값과 같은 케이스를 찾아가고 케이스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의 값을 출력하는 것이죠. 이때 브레이크는 동작이 끝났으니 스위치문에서 빠져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for과 whil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 횟수를 반복할 때는 for문, 특정 조건을 반복할 때는 while을 쓰는 편입니다. for문은 for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기식은 보통 횟수를 조절할 변수를 선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건식은 함수를 끝내는 식이고 증감식은 초기식에서 선언한 변수를 조건식까지 이끄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표시된 함수 같은 경우 i를 0으로 먼저 초기화해놓고 일단 함수를 실행한 후 함수가 끝나면 증감식을 적용해 i 값을 올립니다. i 값이 식이 되면 조건식을 어기게 되므로 함수에서 빠져나오죠. 이 경우 i가 0부터 9까지 실행되었기에 함수는 총 10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i를 0으로 많이 잡습니다만 식을 이렇게 바꿔도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만약 증감식이 조건식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짠다면 이 반복문은 무한히 돌아가므로 렉 걸리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while문은 while 조건식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참이면 내용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while true 내용으로 돌리면 무한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값이 나올 때 조건식 속의 변수가 조건식을 어기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뭔가 변수 하나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배열은 연속된 주소에 같은 타입의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소를 찾아갈까요? 주소를 찾아야 옆 주소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자료형 이름, 배열의 개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배열의 주소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코딩에서의 모든 숫자는 0으로 시작한다고 두는 게 속편합니다. 자 그런데 배열의 주소를 알게 되니까 뭔가 변수도 주소를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 놓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함수를 꺼내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함수 밖에 ab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ab 값을 서로 교환하는 swap int x int y라는 함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swap ab로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내에서 x와 y 값은 변합니다. 그러나 함수 밖의 a와 b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x, y라는 변수의 값으로 a와 b의 값을 넣었을 뿐 원본 a와 b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 부릅니다. 반면 포인터를 사용하면 원본 AB가 저장된 주소를 호출합니다. 이 경우 XY 값을 바꾸는 것은 원본 AB가 저장된 주소에 저장된 값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AB 값 역시 수정됩니다. 이것을 참조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C 언어에서 제일 이해하기 거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문자열 구조 지등 이것저것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빠이.